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수업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지문 12분 동안 한번 14번에서 17번 지문을 풀어봤습니다. 지문 이해 졸라 잘 된 사람. 이 정도 음악 정도야 내가 전문가죠 뭐. 내 데시벨이고 차페고 뭐고 해가지고 이런 거 헤르츠 나온 거 제가 원래 청음의 전문가거든요. 이지랄던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잘 없지. 없을 거야. 음악의 원리에 대해서도 사실 처음 들었을 거야.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다시 기억하자 그러면 우리는 지문을 자꾸만 다 이해하려고 하는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 지문을 다 이해하지 않은 속에서 지문을 적당히 이해한 속에서 거기서 중요한 단어를 발췌한 속에서 문제에 접근해가면서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간다는 거야. 이건 한 번 한다고 해가지고 너희들에게 완전 몸에 익지는 않아. 어찌 보면 몇 달간은 훈련을 해야 될 거야. 그리고 선생님 수업을 정말 앵무새처럼 잘 따라한다 해가지고 실력이 오르는 것도 아니야. 집에 가서 해야 돼. 3일 뒤에 선생님이 복습하라고 그랬거든. 그때 좀 느낌이 다르다는 걸 생각해 본 적 있는 사람. 3일 뒤에 해보니까. 예슬아 어땠어? 3일 뒤에 해보니까? 좀 기억은 나지만 다시 선생님처럼 해보려고 노력하면서 조금 이렇게 겹치는 듯한 모습들을 연출하려고 했었으면 올바른 거였어. 선생님은 그걸 의도했던 거야. 3일 뒤에 좀 까먹었을 때 그때 다시 해보면서 최대한 송지열 스님이 얘기해줬던 걸 답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송지열 스님이 얘기해줬던 것들을 나도 비슷하게 따라 해보려고 노력하는 걸 바랬던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오늘 풀었을 때도 또한 몸에서 벌써 사라졌을 거야. 자꾸 우리는 나쁜 습성으로 그냥 바로바로 답만 찾으려고 그러고 자꾸 포커스가 어디가 있었니? 지문에 가 있었니? 문제에 가 있었니? 문제에 자꾸 눈이 가 있을 거야. 그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옮겨놔야 돼. 이게 우리한테 있어서 가장 지금 빨리 해야 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하겠지? 자, 이 지문을 같이 선생님이랑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이는데 선생님이 오늘 나눠줄 자료들을 가지고 왔어. 이거 준비하다가 한 3분 늦었어. 3분? 5분 늦었어. 나름 예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거든. 원래 이렇게 안 만들어 내 스타일상. 펀치도 안 찍고 스테이플러도 안 찍고 뽑아서 그냥 야! 하고 상남자. 선생님이 평생 좋아하는 단어 상남자. 남자 이런 거 아이가? 사람들이 가끔 선생님 보면 중국 사람 같대. 왜 웃어? 너도 동의하는 거니?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 선생님이 오늘 저 자료가 바로 너희들이 글읽기 연습을 시키는 이제 가장 중요한 자료야. 천지문이라고 해서 지문 1000개를 줄 거야. 이제부터 하루에 한 2개, 3개 많지도 않아. 시간 얼마 안 걸려. 근데 이제 작년하고 좀 교육이 달라진 게 스피드 천지문이라는 게 있고 일반 천지문이 있어. 정독 천지문이라고 부르지. 스피드 천지문은 뭐고 정독 천지문은 뭐예요? 라고 하잖아. 좀 이따 자세하게 같이 연습할 거거든. 스피드 천지문은 2분 안에 글 읽기 훈련이야. 아니 세상 2분 안에 글을 읽으라 그러면 지금 이거 2분 안에 읽으라 그러면 말이 돼? 말이 돼. 그러면서 중요한 거랑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읽은 글이 코끼리인지 기린인지 하만지만 보면 돼. 디테일하게 여기에 귀가 있고 여기에 이빨 있고 여기에 콧구멍이 있고 콧구멍에 털이 몇 개 있고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희들이 좀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어. 그러면서 정독 천지문은 제한 시간은 없어. 그렇지만 얘는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선생님이 하려는 것처럼 단어 기억 훈련을 할 거야. 암기란 것은 얘들아 연습하면 돼. 외우려고 노력하고 외우려고 요령을 갖고 계속 연습하면 외워져. 지문도 사실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단어들이 있거든. 무지성으로 즐겁다 랄랄랄랄랄라 이러면서 읽는 건 절대 아니야. 알았지? 그 연습들을 지금부터 해볼 거야. 자, 같이 한번 읽어보자. 소리, 특히 음악을 저장하는 방법은 축음기에서 시작하여 매체의 발명과 발맞추어 많은 발전이 이루어왔다. 음악 저장 동그라미 해야 되겠지? 축음기의 원리는 간단하다. 끝부분에 날카로운 바늘을 장착한 원뿔형 나팔을 준비한다. 바늘 아래 섬세하게 굵기는 나팔의 소리를 들려준다. 소리는 나팔의 진동으로 바뀌고 진동의 형태를 따라서 바늘이
판에 홈을 만들어 소리를 저장한다. 이것이 초기 축음기의 원리인데 소리를 아날로그 형태로 저장하였고 아날로그 형태 동그라미 저장 동그라미 이후에 등장한 매체에서도 한동안 소리를 아날로그 형태로 기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고개 드세요. 선생님 보세요. 계속 훈련을 해야 돼. 자, 방금 지문에서 잘 안 보이지? 이거 보면서 얘기하면 안 돼. 자, 첫 번째 단락. 기억난 단어. 내가 먼저 할게. 치사하니까. 그거 너무 치사한가? 축음기. 자, 축음기가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지. 자, 말해봐 한번. 무슨 단어가 있었어, 얘들아? 옛날 소리 저장, 아날로그 저장. 찜찾기 하나씩만 말해. 알았지? 소리, 그래. 음악이라고도 볼 수 있죠? 저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그리고 축음기는 뭐였니, 얘들아? 한 예를 든 것뿐이었지. 초기의 형태. 맞지? 축음기도 있었어.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아직 빠져있지. 뭐야? 아날로그 저장이란 게 빠져있어요. 자, 아날로그 저장이야. 자, 우리가 이쯤에서 이런 질문들이 들어와. 선생님, 글을 다 읽고 풀어야 되나요? 읽어가면서 중간에 끊어가면서 푸나요? 하잖아. 근데 방법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살짝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가 있어. 본인에 맞는 방법에 따라서 그것들을 맞춰가면서 하면 돼. 선생님도 좀 스타일은 어떠냐면 나는 대부분 중간중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 너무 정신이 없어. 그래서 첫째 단락 읽고 문제 파악하고 선생님 스타일은 이거 꼭 따라하는 얘기는 아니야. 문제 중에 좀 빨리 같이 풀면 도움이 될 만한 문제가 뭐가 있나를 파악해 보면서 그 문제 하나를 찝으면서 글을 전반적으로 읽으면서 파악하며 그 문제 하나 정도만 찾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주력은 70에서 80%는 글을 다 읽어. 그런데 보통 공부 잘하는 애들이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이 글을 다 읽어보거든. 읽고 풀어.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읽고 푸냐 다 기억하냐인데 기억하는 것도 확실히 글을 많이 읽은 애들이 상태가 좋은 건 사실이야. 근데 두 번째로 걔네들은 위치 파악을 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 위치 파악하려고 그런 거잖아. 알았지? 그래서 글은 어떻게 읽는 게 좋은가는 본인이 여러 가지를 실험해 보면서 가면 돼. 예를 들면 이런 문제도 생겨.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모의고사 또는 수능, 국어, 경영이라 그랬잖아. 시간 안에 얘네를 경영해야 될 때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영역이 있어. 비문학 다 풀고 문학 다 풀고 선택 풀어야 되나요? 선택부터 풀고 문학 풀고 비문학 풀어야 되나요? 비문학 문학 왔다 갔다 해야 되나요? 뭐가 맞나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사실은 요령이야. 왜냐면 잘 생각해봐. 우리 뇌가 비문학 방금 같은 지문을 풀면 뇌가 정지되니 뇌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니? 약간 정지된 느낌 들지? 어땠어? 답답해질 거야. 이 느낌을 잘 기억해. 이러고 비문학을 계속 밀고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 기분이 안 좋아지겠지. 자신감이 떨어지겠지. 그러면 계속 비문학을 보고 있는 게 좋을까? 근데 저번 시간에 했던 유자나무의 유자열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쪽으로 넘어가면 조금 문학에서 머리를 풀어주겠지. 비문학에 문학에서 보다 보면 내가 아는 지문이 나올 때도 있고 쉬운 지문이 있을 때도 있어. 상태를 보면 문학에서 조금 쉬운 것들이 있어. 고전 운문하고 고전 산문 쪽이 쉬운 경향이 좀 있어. 그러면 내가 비문학 첫 번째 독서론에서 괜찮았어. 근데 두 번째 갔는데 얘를 풀었어. 소리 저장에 대해서. 머리가 답답해졌어. 그럼 그땐 요령과 어디로 가야 될까? 나 같으면 화작으로 가버릴 것 같아. 화작 점프 가버려. 화작은 만만하지. 그럼 내가 조금 여유가 생기겠지. 자신감이 생기겠지. 이때쯤 되면 다시 돌아가서 비문학으로 돌아갈 것 같아. 나는 핑퐁 작전을 해. 그래서 오늘 생각나서 이야기해 주는데 얘들아 이 시험지 끝에 잠깐만 이 시험지 끝에 이거는 되더라. 선생님 제자들이 수능 시험장 가서 했거든. 수능 시험장 가면 시험지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여기 앞에 표지가 있어. 넘기면 집에 가야 된다. 종치기 전에 넘기면 집에 가야 돼. 깔끔하게. 그리고 수능 시험이 어떻게 되면 그것도 커닝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커닝은 그 다음에 수능을 못 봐. 법적으로. 그래서 착한 감독관은 뭐라 그러냐면 그냥
자진 포기각서를 쓴 걸로 하고 집에 가자라고 얘기해. 그건 착한 사람일 때. 근데 보통 잘못되면 원칙대로는 그 다음 해까지 못 봐서 나는 자동 삼수생이 되는 거야. 송지열의 통요가 되는 거지. 친구가 되는 거지. 조심해야 돼. 근데 우리가 시험지를 덮어져 있었을 때 뭐는 괜찮냐면 이 끝에를 살짝 접어. 접어봐. 얘들아. 접어봐. 접어봐. 아니 내가 해줄게. 그 다음 한 장씩 빼가지고 다시 접어. 한 장씩 떼서 접어봐.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접어봐. 하나씩 접어. 진짜 해봐 얘들아. 아 이거 농담 아니야. 지금 종이접기 나라 아니야. 정말로 해봐. 이거 그래서 따라하는 제자들 되게 많어. 자 접었어. 자 5번째 페이지부터. 아니 5쪽 펴보라고. 5쪽. 아, 어쩌지? 5쪽. 어때? 바로 넘어가지. 네. 8쪽 펴봐. 대충 알겠지? 바로 넘어가지. 나 미안해. 넌 안 해봤어? 근데 너네 수능 시험지가 어떻게 돼 있냐면 프레스로 눌러놔가지고 이 끝에가 절단하고 이래서 안 넘어간다. 뭐 본 사람처럼 얘기하지 말고 진짜 안 넘어가죠. 그래서 약간 막 넘기는데 짜증나게 해버려. 그래서 선생님이 개발한 방법이야. 이거 제자들이 해봤더니 수능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장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대표적으로 후드티 안 돼. 후드티 쓰고 시험 보잖아. 이거 버릇 고쳐야 돼. 저는 후드티 쓰고 약간 좀 까만 친구예요 하면서 이러고 풀잖아.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 귀에다가 뭐 했을지 모르니까 안 돼. 근데 종이 접는 건 내 제자들을 다 마루타로 보내봤어. 731부대로. 애들이 전원 다 가능하더래. 그래서 수능 시험지 넘길 때 이게 되게 요령 중에 하나야.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해놓잖아. 왔다 갔다가 되게 편하겠지. 그러면은 바로 내가 비문학 풀었는데 머리가 답답해져. 어디로 가? 화작 가. 화작 풀어. 거기서 되는 거는 가채점 동그라미, 안 되는 건 세모표 하면서 다시 또 앞으로 돌아와. 왔다 갔다 해주는 게 나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알겠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나는 직진이다 이래가지고 비문학 다 풀고 문학 다 푸는 순서적인 인간이다. 그러다가 몇 수 갈지 모른다. 왜냐면 비문학에 작년 수능이 어려운 거 4개 박아서 함정파 났거든. 거기에 쓸리면 울게 돼. 너희가 모르겠지만 수능 시험 날 1교시 끝나고 집에 가는 애 한 교실에 한두 명씩 꼭 있어. 그러면은 고3들은 보고 깜짝 놀래. 쟤는 왜 가지? 내가 교실을 잘못 들어왔나? 나도 가야 되나부터 해서 전염이 되기 시작해. 2교시 끝나고 집에 오면 그때 갈 때 겁내 귀찮다. 뭔지 알아? 수능 포기각서 써야 돼. 그래서 제일 병신이 뭐냐면 4교시 끝나고 제2외국어 신청해놨는데 갑자기 보기가 짜증난 거야. 이건 재수가 확정이야. 이래가지고 아이씨 귀찮아 이러고는 수능 포기각서 쓰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긴 줄 알아? 수능 포기각서를 4교시 끝나고 졸라 많이 쓴대요 애들이. 그런데 차라리 아랍어 일자 찍기 하고 시험 끝나고 종치고 집에 가는 애가 더 빨리 가더래. 이거 조심해야 된다. 골 까는 일 난다. 알았지?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단락 읽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가봅시다. 현재는 소리를 디지털 신호, 즉 디지털 신호 동그라미, 즉 이진수로 이루어진 오디오 신호로 바꾸어 파일을 저장한다. 자, 한 파일 내의 오디오 신호에는 모든 소리 크기의 균일한 개수의 비트가 할당된다. 균일 동그라미, 비트 동그라미. 일반적으로 각 소리 크기의 16비트로 할당하여 하며 소리 크기에 따라 16자리의 이진수 값이 달라야 한다. 각 소리 크기에 할당되는 비트의 개수가 늘면 소리는 원음에 가깝게 가까워진다. 그런데 오디오 파일을 저장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데는 양이 많다. 따라서 저장 공간을 아끼고 전송이 가능하도록 오디오 신호를 압축할 필요가 있다. 압축. 동그라미. 자, 두 번째. 고개 드세요. 밑에 보지 마시고요. 자꾸 연습해. 자, 뭐 있었어? 그래. 디지털 신호. 그 다음. 그렇지, 압축. 그 다음. 비트. 비트 있었지. 그 다음에 용량.
많다. 이 정도 있었지. 이 정도면 충분해. 선생님이 의심스러우면 오늘 집에 가서 EBS에 이거 해설 강의 있거든. 또는 메가스터디 이거 해설 강의 있어. 들어봐. 그럼 나의 가치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될 거야. 자, 됐어. 우리는 세 번째 질문 읽어보자. 일반적으로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는 지각 부호화를 이용한다. 동그라미. 지각 부호화는 청각 특성에 따라 감도가 낮은 소리를 제거하여 말을 일주일 동안 18시간씩 떠드니까 기침이 안 난다. 근데 전용 기침은 아니야. 선생님이 고양이랑 뽀뽀 10초간 해봤거든. 근데 안 걸리더라고. 자,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는 기술이다. 지각 부호화를 이용하는 청각 특성에는 최소 가청도와 차폐가 있다. 최소 가청도 동그라미, 차폐 동그라미. 최소 가청도는 조용할 때 청각을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 최소가 거기 밑줄. 최소 가청도보다 큰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작은 소리는 들을 수 없다. 최소 가청 강도는 주파수별로 그 크기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1000에서 10,000Hz 사이는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 100Hz 이하의 저음에는 훨씬 큰 소리야 들을 수 있다 했어. 자, 세 번째. 뭐가 있대? 최소 정도. 최소 가청. 이쪽에 있었지? 지각 부호화가 있었지. 맞지? 지각 부호화는 두 가지가 있었지. 뭐야? 최소 가청도랑 차폐가 있었지. 근데 여기선 차폐는 소개는 안 하고 최소 가청도가 뭐라고 시부렁시부렁 거렸어. 이거 알려고 하지 마. 최소 가청도가 뭔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국어에서 좋은 건 아니야. 국어는 그걸 물어보지 않았어. 최소 가청도는 좀 이따 필요하면 찾으면 돼. 이해되겠지? 이렇게 지금 코끼리를 보고 있는 거야. 코끼리 코가 여기 있는 거 정도만 우리는 알고 있으면 돼. 주름이 몇 개인지는 나중에 물어봤을 때 찾으면 돼. 왜냐? 안 물어볼 거거든. 그리고 이 새끼 좀 이따 뒤로 좀 옮겨줘. 농담이야. 얘 말 진짜 많거든. 그냥 내가 아들로 생각하는데 말 진짜 많어. 그래서 얘가 앞에 있으면 니네가 다 죽어. 자, 진지한 얘기였어. 자, 그 다음 계속 가보자. 한편 큰 소리로 인해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차폐라며 차폐 동그라미. 차폐를 일으키는 큰 소리를 차폐음이라 한다. 차폐음 동그라미. 두 소리의 주파수가 가까울수록 차폐가 쉽게 일어나고 주파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차폐가 일어나지 않는다. 주파수 동그라미. 차폐 일어나지 않는다. 밑줄. 차폐 일어난다. 밑줄. 차폐음의 주파수 기준으로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와 가장 높은 수 구간을 임대개역. 임대개역 동그라미. 임대개역의 폭은 차폐음의 주파수에 따라 다른데 고음에서는 저음에서보다 임대개역이 훨씬 넓다. 자, 봐봐 얘들아. 이 부분 이해하기 겁나 힘들지. 이거 이해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야. 좀 이따 봐보자. 이거를 그렇게까지 이해할 필요가 있었나라고 했을 때 우린 이런 거를 이제 비교해 보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 가보자. 차폐를 고려할 때 실제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소값을 차폐 문턱값이라 한다. 차폐 문턱값 동그라미. 지각 부호화는 이런 성질들을 이용하여 오디오 신호를 압축한다라고 얘기했어. 자, 네 번째. 자, 차폐 이야기하고 있었지? 자, 차폐 뭐래? 그 다음에 문턱값 있었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니? 차폐음. 차폐음이란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때? 최소 분석가. 뭐, 그래, 임계대역이란 게 또 있었어. 뭔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 춥니? 혹시? 자, 누가 신호를 보내. 더우면 옷을 벗는 척해. 그러면 내가 꺼줄게. 그럼 추우면 이 옷을 입은 척해. 그럼 다시 해줄게. 자, 이런 단어들이 있었어. 자, 우리 이해 다 못했어. 근데 어느 단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봤어. 알았지? 우리 지금 음악 시간 아니야. 기술 시간 아니야. 자, 계속 가보자. 지각 부호화는 오디오 신호를 먼저 주파수에 따라 여러 개의 임계대역으로 나눈다 동그라미. 각 임계대역에서 최소 가청도와 차폐음을 고려하여 차폐 문턱값을 구한다. 자, 차폐 문턱값 구한다. 밑줄.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큰 소리일수록 해당 소리 크기에 비트가 많이 할당하여 소리의 손실을 낮춘다. 비트 동그라미 넣고 손실을 낮춘다 정도 밑줄거나. 차폐 문턱값보다 작은 소리들은 들리지 않으므로 제거한다. 여기가 좀 이해됐어. 즉 지각 부호화는 각 임계대역마다 다른 개수의 비트를 할당하여 소리의 품질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는 기술이다. 해가지고 보통 마지막에는 그냥 한 예로서 뭐라 그래? 자, 지각 부호화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저장한다 이 정도로 끝냈어. 자, 이렇게 보면 이 글이 바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지문의 50% 정도 이해한 거야. 사실 어째 보면 이 지문이 제일 어려웠어. 저번 시간에 했던 영화, 장르 영화, SF 나온 것보다 그 다음에 어때? 저널리즘 나온 것보다 이 지문이 제일 어려웠어. 근데 얘들아, 지문이 어렵잖아? 선생님을 믿어도 돼. 딱 하나가 뭐냐면 문제가 쉬워져.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이거 주파수라든지 차폐음을 개발하는 대학교 교수가 와서 이 지문을 냈을까? 아니면은 그냥 국문학과, 국어과 또는 그쪽의 교수가 나와서 수능을 냈을까? 이 졸라 웃긴 게 뭐냐면 수능 출제위원으로 가는 사람은 각 과의 이름과 가장 비슷한 학과의 교수들이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푸는 게 지금 국어 영역이잖아. 기술 영역 아니잖아. 그러니까 공대 교수가 갈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겠지. 그러면 국어국문과 쪽 교수들이 갔을 때 이 기술 지문을 냈을 때 이 지문에 대한 정보들을 정확히 알고 있을까 모를까? 자기들도 잘 몰라. 그래서 조심히 내야 돼. 왠 줄 알아? 잘못하면은 문제 오류로 또 평가원장은 내년에 이걸 해야 돼. 이해되겠지? 그래서 이게 사실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불철주야 공무원님들께서 만드셔. 그래서 이분들은 자리를 오래 보존하셔야 돼. 그래서 위험하고 과감한 행동은 안 해. 우린 그걸 알면서 문제 접근해 보는 거야. 자, 한번 문제 풀어보자, 얘들아. 자, 14번. 내용 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윗글을 읽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어디 됐어? 이 문제가 대표적으로 별표해 놓고 얘들아, 최신 경향 문제라고 써놔. 수능을 가르칠 때 어떤 학원이 이런 학원들이 있더라고. 10년 전 수능을 풀게 하는 학원도 봤고, 세상의 모든 국어라고 94년도부터 지문을 다 갖다 놓고 풀리는 새끼도 봤어, 내가. 세상에 상상력은 풍부하지만 지도 방법은 별 또라이들이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 내가 보기엔 또라이도 아니야, 지랄이야. 왜 그러냐면 수능은 보통 평균적으로 3년 정도에 있었던 수능의 경향의 대표 문제와 그 다음에 변형할 문제들이 나오는 거지 너무 오래전 것들은 쓸 일이 없어. 이 문제 봐봐. 내용 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여기서 끊어봐. 내용 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내용 간의 관계에 주목하래. 자, 그렇지? 주목하여. 윗글을 읽는 방법으로, 읽는 방법 밑줄 그어. 읽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와, 씨. 내용 관계를 파악하여 읽는 방법에 고민을 하래. 됐고, 일치 문제야. 그냥 일치라고 써놔. 위 내용 똑바로 말하지 않은 새끼는 이렇게 바꿔놔도 돼. 그럼 한번 보자. 1번. 1문단에서 초기 녹음기에 맞지? 2문단에서 최근 매체의 음악 저장 방법이 설명한 점에 주목하고 끊고 그 차이점을 이해하며 읽었다. 어때? 내용 일치지. 1문단에 분명히 뭘 얘기했어? 현수야? 초기 녹음기 뭐야? 턴테이블 얘기했지. 두 번째 현재는 이러면서 얘기했지. 그러고 나서 그거 두 가지 차이 이해하며 읽었어. 물론 문제에서 내용 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읽는 방법으로 적절한 거지만 이렇게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었니 없었니? 없어요. 그냥 일치 문제야. 사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 추론이고 뭐고 없어. 그냥 다 일치야. 일치.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 일치가 대부분이고 추론은 가끔씩 어디에 껴있어.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돼. 자, 2번 보자. 이 문단에서 오디오 파일을 저장하거나 전송할 때의 난점을 언급한 점을 주목하여. 자, 난점 밑줄 그어. 난점. 자, 난점 있어 없어? 얘들아? 있지. 직관적으로 파악이 돼. 난점이 뭐였니? 얘들아? 그치. 용량이 많다가 있었지. 그게 난점이지.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났던 거야. 그래가지고 아, 난점 맞아. 아까 전에 데이터 용량 뭐가 무겁다 그랬지. 이게 옛날 방식으로 푸는 방법이야. 선생님 만나기 전에. 그럼 뭐야? 감으로 푼 느낌이 들어. 감으로 풀었잖아. 어딘지 정확히 안 찾았고. 나중에는 얘들아 감 70%가 있어. 어렴풋한 기억이라고 할게. 나는 감이라고 안 하고 어렴풋한 기억의 70%로 빨리 풀어야 돼. 근데 너희가 틀릴 30% 안에서 틀릴 거 아니야. 맞지? 특별한 실수 아니면 이 30% 안에서 틀릴 거 아니야? 문제로 치자 그러면은 45문제 중에 30%면 몇 문제야? 10문제 조금 넘어가.
너희 10개까지 틀리면은 죽어. 내 얼굴에 똥칠하는 거야. 알았지? 근데 너희는 하나만 틀려야 돼. 애교로. 알았지? 근데 대신 1컷이 91대야. 알았지? 근데 자, 이 안에서 10개 정도가 사실은 나중에 보류 문제가 우리가 세모, 가채점 하는 문제가 10개 정도쯤은 돼서 줄여가야 돼. 그래서 내가 30%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찾는 건 70%. 맞아, 있었지. 쭉쭉쯤 있었어. 두 번째 문단 있었어. 세 번째 문단 있었어. 예를 들면 지금도 기억하는 거 있었을 거야. 밀실, 광인. 저번 지문에 두 번째 지문에 어디쯤 있었니, 얘들아? 두 번째 단락의 끝에 쪽에 어때? SF 그거 나온 얘기에서 어떤 누가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밀실 광인이란 얘기 했던 것 같아. 맞지? 있잖아.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는 건 빨리 풀어줘야 될 건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연습할 때는 선생님하고 같이 어때? 여기에서 말하는 난점 이러면은 난점 찾아보자 하면 난점 봐봐. 어디 있니 얘들아? 근데 오디오 파일을 저장하는 넥스트 전원에 데이터 양이 많아. 따라서 여기에 있지. 난점. 이걸 난점으로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근거지만 나중엔 편하게 넘어간다. 3번 보자. 2문단에서 소리의 크기를 3문단에서 청각 특성을 각각 압축의 변수라고 언급한 점에 주목하고 단어 시비 걸어보자. 여기서 단어 시비 건다면 뭘 걸어야 될까? 단어 시비 건다면 압축의 변수의 밑줄을 그어야 되겠지. 압축의 변수 밑줄 그어봐. 2문단에선 소리의 크기, 3문단에선 청각의 특성을 각각 압축의 변수라고 언급한 점에 주목하고 두 변수의 관계를 이해하며 읽었다라고 했어. 압축의 변수야. 두 번째 문단에서 소리의 크기가 압축의 변수였니? 3문단의 청각의 특성이 압축의 변수였니? 변수란 말이 뭐야? 변수라는 게? 변수가 뭐야? 이렇게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압축의 변수. 압축을 많이 할지 적게 할지가 변수일까? 압축을 그래. 방금 앞에 윤희가 얘기했듯이 상수는 주어진 값인데 변수는 변화하는 값이지. 그럼 압축이 뭐 때문에 변화한다? 막 이런 걸 했을 때 여기서 보면은 이 문단에서 소리의 크기가 압축의 변수였니? 아니지. 커서 압축해라는 거였지. 커서 압축하자는 거였지. 그러면 변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틀렸지. 그렇지. 이렇게 아가 나와야 돼. 알겠지? 너 좀만 조용히 해줘. 왜냐면 앞에서 계속 떠들면 선생님이 가다가 턱턱 숨이 막혀. 자, 4번 가보자. 3문단에서 최소 가청도에 대한 설명한 점에 주목하고 3문단에서 최소 가청도 얘기했어 안 했어 얘들아? 했지. 이를 바탕으로 소리의 감지와 주파수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읽었다. 소리의 감지 밑줄, 주파수의 밑줄. 관련성이 있어 없어? 있었지 거기에. 5번. 4문단에서 오디오 소리 압축에 관여하는 요소를 언급한 점에 주목하고 오디오 신호 압축에 관여하는 요소 어떠니 얘들아? 아까 전에 차폐, 임대개혁 이런 것들 나왔지. 거기 관여하는 것들에 주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5문단에서 압축의 과정을 어때? 5문단에서 그래서 압축이 어떻게 이어진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 근데 이것들을 꼼꼼하게 이해하기보다는 다행히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문제의 경향이 있어.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러면 졸라 깐깐하게 풀어야 돼. 왜냐면 4개 틀린 거 다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차라리 5개를 다 죽여야 돼. 이 말 잘 기억해. 다음 중 옳은 걸 골라라 이러잖아. 다 죽여버려. 차라리. 그럼 실수를 안 해. 근데 거기서 옳은 걸 골라라 이랬는데 얘도 대충 옳은 것 같은데 얘도 옳은 것 같아. 이러면은 위아더 월드가 돼가지고 답이 여러 개가 생겨. 그러겠지. 다음 중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러잖아. 그러면 이제 4개가 옳지. 그럼 어때? 편안하게 골라줄 수 있고 한 놈만 잡아 촌철살인하면 되지. 여기서 촌철살인이 뭐였어? 변수라는 거였지. 이해되겠어? 그 한 놈만 잡으면 돼.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골라라가 오히려 더 편해. 문제에서. 이해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자.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1번. 초기 녹음기는 오디오 신호를 저장한 파일과 마찬가지로 소리를 디지털 신호로 저장한다. 자, 초기 녹음기 밑줄, 디지털 신호 저장 밑줄. 자, 이거 어디 있었니 얘들아? 그치? 1문단 후반에 뭐라고 나와 있었어?
아날로그 형태로 저장이라 나와 있었지. 1후 적어 놓으세요. 여기다가 1후. 1단락 후반에 있다고. 1후야. 알았지? 자, 여기 있었지? 여기 아날로그로 저장한다 있었지? 자, 이래서 첫 시간이 선생님이 첫 시간 꼭 참여하라고 했던 이유가 이거였어. 첫 시간에 와야지 내 말을 지금 나머지 친구들 축축축축 선생님이 그 파일 줄 테니까 이번 주에 들어봐 다. 알았지? 현수도. 자, 그다음 2번 축음기의 판에 새겨진 홈은 오디오 신호의 이진수와 달리 저장된 소리에 해당한다 라고 했어. 여기서는 시비를 뭘 걸어야 될까? 그렇지. 달리를 걸어야 되겠지. 그게 뭐야? 그 자체가 저장된 소리지 뭐가 달라. 그렇잖아. 다른 게 아니었지. 이렇게 얘들아 말장난을 쳐놔. 진짜 선생님 수업 저번 시간하고 오늘 들으면서 야 국어 이 새끼들 말장난 쳐놓은 거구나. 그게 좀 이해가 되니? 굉장히 심한 말장난이란 걸 꼭 기억해야 돼. 자, 3번. 파일로 저장된 압축 전의 오디오 신호는 소리 크기마다 할당된 비트의 개수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여기서 파일로 저장 밑줄 긋고 비트 개수 동일 밑줄 그어봐. 이거 어디 나와 있을까? 이문단 중간 비트의 개수 이거에 대해서 찾아봐. 넌 가만히 있어. 오늘 조용히 듣고 있어. 자, 비트의 개수 어디 나와 있니? 이 문단의 초반에 나와 있지. 한편 한 파일 내의 오디오 신호에는 모든 소리 크기의 균일한 개수의 비트가 할당된다라고 나와 있지. 맞죠? 거기 밑줄 그어 놓으면은 3번 어때? 파일로 저장된 후 압축 전의 오디오 신호는 소리 크기마다 할당된 비트의 개수가 동일하다라고 여기 근거가 나와 있죠. 4번 가보자. 비트를 많이 사용하여 오디오 신호를 저장할수록 네트워크 전송에 적합하다. 이거는 그냥 풀어도 되겠지. 적합하지 않은 거겠지. 이후라고 적어놔. 네트워크 전송에 압축할 필요가 있다고 나중에 나와. 5번. 오디오 신호를 압축할 때 소리의 품질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아날로그 형태로 저장한다. 자, 여기 품질 저하 최소 이거 어디 나와 있니? 찾아봐. 5번 끝이 그래, 품질 저하 최소는 5번 끝에 있긴 있어.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나와 있니? 지각 보호는 각 임대 대형마다 다른 비수에 따르면 소리 품질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는 기술이다지.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게 지각 보호하는 얘들아 뭐니? 아날로그니 디지털이니? 디지털이었지. 아날로그는 어디까지였어? 축음기까지였지. 그 뒤가 디지털 이야기였지. 맞잖아. 디지털은 어디서부터 시작이야? 두 번째 문단부터 시작이었지. 그리고 지각 보호는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 있었어? 디지털 카테고리에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날로그로 저장한다가 틀렸겠지. 이해하겠어? 이렇게 약간은 변형을 해서 저번 시간엔 단어가 딱딱딱딱 들어맞는 것들이 있었다면 얘는 카테고리화 시켜가지고 가는 문제의 유형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 16번. 청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1번. 최소 가청 강도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최소값이다 라고 해서 최소 가청도 찾아서 주파수의 최소값 찾아봐. 어디 있어? 넌 조용히 있어. 자, 세 번째 단락 가운데 최소 가청 강도는 조용할 때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뭐의 최소값이니? 소리 크기의 최소값이지. 거기다 밑줄 그어놓고 주파수가 아니라 소리 크기. 3중이라고 적어놔야겠지. 자, 2번. 임계대역은 차폐음의 주파수와 그것보다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이다 라고 얘기했어. 임계대역은 어디 나와 있니 얘들아? 임계대역은 네 번째 단락의 중간에 있지. 얘는 뭐래? 임계대역은 차폐음의 주파수를 기준으로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와 가장 높은 주파수의 사이의 구간을 임계대역이라고 그랬지.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나와 있니? 임계대역은 차폐음의 주파수와 그것보다 높은 주파수의 사이의 구간이다. 어때? 전혀 다른 얘기지. 이해하겠지? 자, 3번. 저음에서는 최소 가청 강도가 크므로 임계대역에서도 고음의 임계대역보다 높다라고 해놨어. 이건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 찾아봐 한번.
가만히 있어 너 그냥. 네 번째 단락에 중반에서 좀만 넘어가면 임계대역의 폭은 차폐음의 주파수에 따라 다른데 고음에서는 저음에서보다 임계대역이 훨씬 넓다. 어때? 저음에서는 최소 가청 강도이므로 임계대역도 고음의 임계대역보다 넓다. 여기 부분에 어때? 고음이 더 넓다라고 나와 있죠. 이해되시겠죠? 이 말이 조금 어렵게 꼬여 있었어. 그런데 여기서 봐봐 얘들아. 이게 어려웠던 게 아니라 그 말을 사실 이 출제자도 낼 때 지가 특별히 이해해서 예를 들면 저번에 했던 영화라든지 저널리즘은 지도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한 속에서 훨씬 문제를 자유롭게 내거든. 근데 과학기술 주문이 나오잖아. 그러면 문제를 출제할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벌벌 떨고 문제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 왜냐면 지네도 말 조심해야 돼서 단어를 조심히 바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있잖아. 우리 블럭 쌓아놓고 하나씩 젠가인가? 빼는 거 그런 느낌이야. 그런데 앞에 독서론이라든지 인문이라든지 사회는 선생님 보기엔 윷놀이 하는 것 같아. 막 던져. 그리고 나온 숫자에 정확하게 맞춰서 하는 것 같아. 이런 차이가 좀 느껴져. 5번 보자. 차폐음과 어떤 소리의 주파수 차이가 임계대역의 폭보다 크면 두 소리 사이에는 차폐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어. 이건 어디 나와 있을까? 차폐음과 어떤 소리 주파수 사이 차이가 임계대역의 폭보다 크면 두 소리 사이에는 차폐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어. 차폐가 어떨 때 일어나니 얘들아? 주파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차폐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지. 그 부분에 근거가 나와 있지. 그러니까 이건 4단락에 다 이야기들이 들어있었던 내용들인 거야. 이 문제가 16번이 보통 16번의 세모표에 나. 선생님이 말했지 저번 시간에 뒤로 가서 있는 답이 5번일 경우가 문제가 어려울 경우가 많이 있어. 이게 이 지문의 멘탈 쓸어버린 문제 중에 하나야. 왜냐면 안 그래도 기술 지문 어려운데 이거 완전 개 졸리게 만들어놨지. 그리고 이 개새끼가 답을 5번에다 박아놔 버렸어. 맞지? 근데 그것도 말장난을 쳐놓고 박아놨어. 어때? 니네가 봐도 짜증나지. 근데 사실상 있는 그대로를 묻던 문제였어.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작년 구모가 얘들아 80점 초반인가 91인가가 1컷이었거든. 그럼 나 같으면 이 16번 있잖아. 아 우선 안 풀 것 같아. 나는 진짜 이거 요령이야. 안 풀어버릴 것 같아. 자꾸 우리가 순서대로 풀어 다 맞추려는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망하게 되는 거거든. 나 같으면 이거 안 풀고 넘어갔다가 왠 줄 알아? 이 다음부터 이제 문학 나오니까 나중에 다 풀고 나서 시간 남을 때 하나씩 찾아보면 돼. 니네 3일 뒤에 16번에다 3일 뒤에 이거 근거 다시 잘 찾아보자라고 써놔. 3일 뒤에 근거 잘 찾아보자. 내가 오늘 한 말이 느껴질 거야. 알았지? 그러면 나중에 꼼꼼하게 한 5분, 7분 들여서 이 문제 하나에다가만 정성을 다하잖아. 근데 단 전제 조건 뭐야? 가채점이 돼 있어서 나머지가 다 맞은 상태지. 아니면 한두 개밖에 안 남았어. 두세 개밖에. 얘한테 시간이 써져. 그러면은 얘한테 혼신의 힘을 다하면 답이 보이겠지. 그리고 그 답을 볼 때는 어디서부터 본다고? 뒤쪽을 더 의심해 본다고. 알겠지, 얘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만점에 가까워질 거야. 자, 그 다음 넘겨보자. 17번. 17번 같은 문제도 무조건 어려운 문제야. 이게 바로 이제 힘든 거야. 얘들아 봐봐. 16번을 방금 풀게 해놓고는 17번이 또 어렵게 나와. 얘들 어떻게 될 것 같아? 멘탈 쓸려버리겠지. 이게 바로 17해서 여기다 화살표 그어놓고 16 이어 연달아 문제로 멘탈 쓰는 문제라고 써놔. 16, 17 연타야 이게. 혹시 아까 전에 풀면서 얘들아 어땠어 이거? 갑자기 내가 싫어지고 퇴원할까 생각도 해보고 집에 갈까 생각도 해봤을 수도 있어. 그랬었으면 올바른 생각을 한 거야. 그럴 정도로 싫었었을 거야. 자 보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1번.
A가 포함된 인계대역에서는 차폐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A를 들을 수 있겠군이라고 해놨어. 자, A 보자. 차폐가 일어나지 않는데. 자, 소리 크기가 30이고 차폐 문턱값이 38이야. 차폐 문턱값을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넘어야지 소리가 들리지. 근데 얘는 차폐 문턱값 소리 크기가 뭐 넘었어 못 넘었어? 못 넘었지. 그럼 이 소리가 자 차폐가 자 A가 포함한 임계대역에서는 차폐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차폐 문턱값도 못 나왔는데 뭐 차폐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맞나? 근데 A를 들을 수 있겠군이라고 했어. 우선 A를 들을 수 있니 없니? 들을 수가 없어. 자 여기 뭐라고 하냐면 5단락 중반에 봐봐 얘들아. 5단락 중반에 봐봐. 차폐 문턱값보다 작은 소리들은 들리지 않으므로 여기 밑줄 그어놔봐. 차폐 문턱값보다 작은 소리들은 들리지 않으므로 제거한다. 거기 그어져 있지. 자, 그 다음 다시 넘겨봐봐. 자, 차폐 문턱값보다 작은 소리들은 여기에 들리지 않는다고 정확히 말하고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로 얘는 자, 이거 문턱값보다 많은지 다 나와 있었어. 자, 2번 가보자. D가 포함된 인계대역에서는 차폐가 일어났으므로 D 어때? 소리 크기는 55고 차폐 문턱값 6이야. D가 포함된 인계대역에서는 차폐가 일어났으므로 D를 들을 수 없겠군 이랬어. 둘이 병신이 모여 있는 거 같지 않아? 들을 수 이번에 있겠지. 있겠지. 자, 그 다음 3번. A와 B는 소리의 크기가 같으므로 A와 B 보자. 오 그러네. 소리의 크기가 같으므로 압축할 때 두 소리의 크기에 같은 개수의 비트가 할당되겠군 이랬어. 비트가 할당되는 건 얘들아 5단락 중반에 봐봐.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큰 소리일수록 해당 소리 크기의 비트가 많이 할당되어 소리의 손실을 낮춘다. 거기 밑줄 그어놔봐. 거기에 나와 있지. 보통은 얘들아 근데 너무 쫄 필요 없는 게 모여 있어. 지금 다들 한숨 쉬는 게 좀 들려. 이렇게 어려운 지문도 있어. 이건 내가 재미없는 게 아니라 이 지문이 재미가 없는 거야. 자 있지. 그러면 얘는 어때? 같은 개수여야 되니? 아니지. 다른 개수겠지. 4번 보자. A와 C의 차폐 문턱값이 같으므로 차폐 문턱값 같네. A가 포함된 임계대역의 폭과 C가 포함된 임계대역의 폭은 같겠군이라고 내놨어. 임계대역의 폭. 이건 어디 나와 있니 얘들아? 임계대역의 폭은 어때? 임계대역의 폭은 사문단의 후반에 보면 뭐라 나와 있어? 얘들아? 차폐음의 주파수에 따라 다른데 고음에서는 저음에서보다 임계대역이 훨씬 높다라고 그랬지. 근데 얘가 어때? 자, A와 C 있잖아. A와 C. 자,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니? 고음에서와 고음과 저음이지. 고음과 저음. 자, 소리의 크기 30하고 60. 잠깐만. 여기 A와 C. 30하고 63. 고음과 저음 차이가 있지. 맞지? 그러면 같을 리가 있어 없어? 없겠지. 이해되시겠어요? 왜? 현우 뭐 질문 있어? 자, 임계대역의 폭은 어때? 임계대역의 폭은 차폐음의 주파수에 따라 다른데 고음에서는 주파수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고 나와 있구나. 주파수의 크기에 따라 다른데 어때? 주파수가 A하고 C지. 선생님 잘못 말했어. 주파수야. 주파수가 150이고 C는 1500이야. 맞지? 그러니까 어때? 주파수가 고음인 것은 저음하고는 다르겠지. 그러니까 A하고 C가 거기서 차이가 있겠지. 이해됐니? 자, 5번 보자. 압축할 때는 C의 소리의 크기보다 D의 소리의 크기에 더 많은 비트가 할당되겠군 이랬어. 압축할 때 C의 소리의 크기보다 D의 소리의 크기가 더 많은 비트가 할당되겠군. 비트 할당 아까 전에 어떻게 된다 그랬지? 얘들아? 소리의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큰 소리일수록 어때? 소리 크기. 자, 소리 크기 동그라미 해봐 얘들아. C의 소리의 크기 몇이야? 63하고 55지. 63하고 55. 근데 여기서 어때?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큰 소리. 차폐 문턱값 차이 빼보면 이제 몇 나오니? C는 몇 나와? 25 나오고 D는 몇 나오니? 49 나오지. 맞지? 계산해봐야 될 문제들이 있어. 약간 사회문화 같아. 도표 통계 같아. 자, 풀어봐야 돼. 그래서 어때? 물론 직관적으로 졸라 머리가 빠른 사람은 크기가 다르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어때?
문턱값의 차이가 큰 소리일수록 해당 크기에 비트를 더 많이 할당한다 그랬지. 그럼 어디에 비트를 더 많이 할당해야 돼? D에 더 많이 할당해야 되는 게 맞지. 자, 얘들아 이제 그만. 16, 17을 그래서 별표를 잘 해놓고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지금부터 복습하지 마. 쉬는 시간에도 쳐다보지 마. 쉬는 시간에 그날의 공부를 복습한 게 제일 병신 공부법 중에 하나다. 나중에 공법 얘기해 줄게. 알았지? 그래서 16, 17이 지금 되게 기분 나빴지. 여기 5 숫자 5 여기 자 숫자 5 위에다가 16, 17의 기분이 나빴던 자기의 감정을 한두 마디로 써봐. 지금 잠깐 써봐. 기억나는 거 여기에다가 여기 문제지 위에 국어 영역 숫자 5 이 옆에다가 16, 17을 느꼈었던 감정을 잘 써봐. 선생님이라면 이럴 것 같아. 근거도 잘 안 찾아지고 멘붕이 왔는데 17 개새끼가 한 번 더 쓸어버림. 어때? 난 이렇게 쓸 것 같아. 한번 써봐. 16, 17. 아, 난감한 거였어. 자, 이 다음 시간에 좀 오늘 이거 빼고는 좀 쉬울 거야. 너무 당황하지 마, 얘들아. 됐지? 그 기억을 잘 기억하나. 왜냐면 우리가 진짜 국어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려고 그러잖아. 여러 가지 그때 그랬었던 상황들을 유연하게 대처해야 돼. 정말 전쟁이나 이런 것에 또는 어떤 일을 잘한다, 프로페셔널이라 했다 하잖아. 그러면은 수많은 상황들을 기억하고 반복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었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돼? 선생님이라면 16, 17은 둘 다 세모표했고 넘어갔었을 거야. 그리고 돌아오면 사실은 얘들아 찾아지긴 찾아져 답을. 근데 그 순간에 봤었으면 아까 전에 혹시 이거 다 맞은 사람? 이 지문 다 맞은 사람? 한 명? 한 명? 한 명 있어 지금. 너희는 모르지만 눈빛으로 다 맞은 친구 있어. 왠 줄 알아? 얘는 몸에 아예 발췌독과 단어 시비가 중학교 때부터 몸에 아예 배어 있는 애가 있어.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놔가지고. 근데 너희는 지금 속성 교육을 해야 돼. 원래는 중학교 1학년부터 저 책을 읽어봤었어야 돼. 잠깐 쉬고 저 책을 같이 읽어볼 거야. 이제부터. 저 책이 선생님의 시그니처 북인데 아직 완성본은 아니야. 잠깐 한 10분만 쉬었다가 하자. 잠깐 쉬어 얘들아.